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NH농협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10월 4일, 5일까지 마감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작성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인해서 농촌의 고령층의 금융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점포 방문에 익숙한 이런 노령 세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그리고 IT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시중은행과는 달리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목표 자체가 기본 일본적인 시중은행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농업인과 국민의 번영을 목표로 한다라는 점에서 농촌에 있는 고령 인구들에게 이런 비균형적인 서비스 확대는 굉장히 좋지 못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떤 식으로 농협은행이 해결하고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을 묻고 있는 항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NH농협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방안에 대한 것들은 세세한 것들까지는 제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좀 더 쉬운 금융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고령층이 그런 IT나 디지털에 대한 친숙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런 방향성에서 우리가 더 쉽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 내지는 일반인들과의 그리고 농업인들과의 그런 비대칭적인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는 게 또 NH의 어떤 사업적인 방향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식으로 금융 서비스나 어떤 상품의 설계 자체를 좀 더 농촌에 있는 고령층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의 개발 아니면 서비스의 제안 아니면 그 둘 간의 연결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자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가 없는데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나 IT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일반 직군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다양한 활동들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른 관심을 주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좀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갖고 뭔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구나 굉장히 어렵게 풀어내지 못한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효율적으로 풀어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더 쉬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안들을 고민하고 제안해 보겠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IT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나 데이터 아니면 설계의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토대로 어떻게 좀 더 쉬운 금융, 어떻게 더 균형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같이 제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휴먼뱅크 구현을 위해서 디지털 금융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금융사업에도 편의성 최고와 더 좋은, 더 고도화된 상품 개발에 대한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던 행태 자체가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해졌고 그로 인해서 소외계층 또한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디지털 휴먼뱅크라는 표현을 NH은행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 기술, IT와 그런 디지털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우리가 지향은 하긴 할 건데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고민, 자, 사람을 위한 서비스, 기존보다 더 낫긴 한데 무조건 for human이라는 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술 자체에 대한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발전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효용이 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토대로 그런 디지털화를 진행해야만이 이런 디지털 휴먼뱅크라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위에서 언급드렸던 NH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농업인과 그런 국민들, 일반 금융 고객들의 번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이런 둘 간의 불균형 그리고 둘 간의 부조화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또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NH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색깔은 그냥 좋은 금융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금융상품의 출시와 판매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반인 또한 그런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도 함께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경험을 근거로 해서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IT나 이제 뭐 데이터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쓰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디지털 직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시스템 아니면 어떤 문제 상황 아니면 분석 자체를 잘 해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뭐 충분히 쉽게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직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해당 직군은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IT와 관련된 직군은 어차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좀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그런 균형 잡힌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했거나 지금까지 뭐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했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NH농협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사업 방향을 좀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고민들 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생각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을 지원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고 여러분들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을 좀 얘기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원 동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업에 관심이 있는데 자, 근데 NH농협은행을 추구하는 방향은 기존 은행과 다르고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스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구하는 방향과 그리고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농업인의 발전을 생각한다라는 점이 일반 시중은행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이런 단단한 농업 산업 구조가 다져지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과 함께 NH농협이 그런 역할을 그런 부분을 더 단단하게 더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금융적인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그렇게 역할함과 동시에 우리 그런 우리 일상생활 내지는 그런 농업인들에게 어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금융생활의 안정을 기여하는데 역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충분히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팽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자, 금융권과 관련된 경험 있으신 분들 제시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직군과 관련해서 관련 경험 쌓아오신 거 있으시면 제시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 내지는 비금융권 뭐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관련된 경우를 한다면 뭐 회계 공부했다, 뭐 재무 공부했다, 뭐 경제 공부했다, 뭐 그리고 비슷한 뭐 동아리 하면서 계속 관심을 키워왔다 이런 얘기가 쉬운데 없으신 분들도 그래도 최대한 예를 들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뭐 노력을 해왔다, 뭐 과거 경험들 좀 제시를 해볼 수 있고요. 자, 또는 뭐 인턴을 하면서 내가 문제 상황을 해결했거나 열심히 해서 뭐 기여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라도 무조건 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냐? 본인이 기술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의사결정했던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판단 기준만 정해지면 의사결정 사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었던 경험 사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판단 기준이란 이런 겁니다. 뭐 꼭 필요한 일인가를 고민한다. 자, 뭐 모두를 위한 일인가를 고민한다. 자, 꼭 이게 단기적인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인가? 자, 근본적인 변화인가? 아니면 문제 상황의 해결인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 제시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 문제를 해결했던 상황들을 좀 보면서 나는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을 갖고 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택했었는지 거꾸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하게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했었는지 역으로 생각해서 그 생각했던 기준을 자체를 여기서 묻는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꼭 쓰고 싶었던 경험을 끝까지 이어서 쓰시면 그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에서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내용을 기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시면은 NH농협은행의 변화, 그리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자, 그리고 지금까지 NH농협은행에서 일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전부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있었습니다. 자, 5번에서는 여러분들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장 과정 내지는 생활 신조라고 볼 수 있고, 내지는 여러분들만의 성격의 장단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NH농협은행에서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것, 자, 포부를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쓰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이제 뭐 성장 과정, 뭐 어떤 부모님 밑에 자랐다, 부모님으로부터 뭐 봉사 정신을 배웠다 이런 거, 그리고 뭐 아니면 교환학생에 가서 그런 멸시와 괄시를 이겨내고 그들과 친구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저는 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삶의 가치관이 있다, 이런 삶의 모토는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다, 자, 이런 삶의 모토를 갖고 나는 어떤 식으로 나만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요걸 맞춰 쓰실 필요 없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H농협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 작성법 가이드 준비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